이 리튬은 이제 수증기의 이제 대류의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TURP 또는 홀랩 같이 이제 정통적인 내시경적인 수술 방법들의 소변줄도 한 3일 정도 거치를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리튬은 정통적인 내시경 방법들보다는 그런 누정장애는 확실히 덜 생기게 됩니다. 리튬 수술은 허가가 나 있는 게 50세 이상에서 이제 30에서 80g 사이의 전립선 크기를 가지신 환자분들 중에 절대적인 적응증 및 상대적인 적응증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아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겠고요. 리튬은 이게 리튬건입니다. 제가 이제 환자한테 시술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빼놓은 이제 그런 건인데 지금 작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요. 상당히 이 내시경 요도로 들어가는 그 라인이 엄청 얇습니다. 우리가 TURP라든지 홀랩이라든지 경요도적인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아우터시스라고 해서 좀 더 두꺼운 하나의 관이 또 있어요. 그 내시경을 싸고 있는 하나의 시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스가 조금은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시경적인 수술들의 그런 아우터시스가 좀 두껍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쨌든 조금 더 두꺼운 소변줄을 좀 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리튬은 상당히 얇고요. 이 끝에서 침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수증기 에너지가 이제 발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 우선은 그 수증기 에너지가 주입이 됨으로써 전립선 비대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흡수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은 많은 의사들이 초음파나 이제 MRI를 통해서 정말로 이 에너지가 전립선 비대 조직 이외에는 흡수가 안 되는구나 라고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게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비침식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고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몸이 거의 90%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을 이용한 이제 수증기를 만들어서 주입을 해주는 거라 그런 수증기들이 다 몸에 흡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이제 안전한 거죠. 그런 수증기들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냐? 우리가 대류라는 거를 이제 그런 말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도 있고 대류라는 개념도 있는데 우리 이제 어떤 뜨거운 냄비가 있을 때 손잡이를 딱 잡았을 때 뜨거운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전도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제 물이 끓으면서 이제 물 분자들이 계속 이제 순환하는 것들이 이제 대류의 개념이 되겠는데, 이 리튬은 이제 수증기의 이제 대류의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류를 했을 때 이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고, 에너지 자체가 한 103도 정도로 이제 주입이 되게 되는데 그 이상은 사실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선택적인 이제 비대 퇴축 효과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리튬 수술은 우선은 우리가 정통적인 전립선 비대 수술인 TURP나 홀랩은 역행성 사정이 한 60에서 70% 정도 생길 수 있어요. 그 역행성 사정이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성욕이라든지 발기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리튬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AUA 미국 비뇨의학과 이제 수술적인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더라도 아예 따로 항목이 되어 있죠.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이제 누정 장애, 성기능 장애에 예민하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리튬 또는 뉴로리프트를 이제 권장하게 됩니다. 리튬은 50세 이상에서 30에서 80g 사이의 사이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성기능 장애, 유정 장애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TURP나 홀랩 같은 정통적인 내시경 방법들은 효과 다 좋습니다. 우리가 뭐 삶의 질도 개선시켜주고 최대 요속도 증가를 시켜주고 IPSS라고 하는 이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도 다 유의하게 낮아짐으로써 삶의 질도 다 개선이 되는 보고들이 많은데, 차이점은 우선은 역행성 사정이 생기죠. 정통적인 내시경 방법들은 역행성 사정이 생기는 부분들이 아마 제일
좀 환자분들이 꺼려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리튬은 이제 우선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 있는 확률들이 2% 미만입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내시경 수술 방법보다는 어떤 출혈이라든지 합병증이 좀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효과적인 면에 봤을 때는 이제 TURP나 홀랩은 아무래도 레이저든 어떤 루프를 통해서든 폐색을 바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소변줄을 빼고 나서 이제 대부분 소변을 쫙 젊었을 때처럼 본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고요. 리튬은 그 수증기 에너지가 주입이 된 이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점차 지남으로써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조금 약물 치료를 좀 병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게 리튬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통적인 내시경적인 방법과 리튬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리튬 수술은 저희가 국소 마취 또는 척추 마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정말 국소 마취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국소 마취로 가능합니다만, 그 전립선 치료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리튬 수증기가 발사되는 그 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침이 전립선 비대죽을 찌를 때 통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통증들이 있게 되면서 환자분들이 좀 아파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 이제 국소 마취가 가능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척추 마취, 많은 의사분들이 척추 마취를 아주 간단하게 약물 조정을 하면 이제 그런 척추 마취도 짧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짧은 척추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하게 되고, 내시경이 들어가서 전립선의 모양이나 이제 어떤 크기에 따라서 대부분 4번 정도에서 좀 많게는 한 6, 7번에서 한 8에 한 8번 정도 이제 침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침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출혈인지 보고 이제 소변줄을 거치하고 이제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총 수술 시간은 한 5분에 10분이면 다 끝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간단하게 빠르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성에서 증명이 되어 있죠. 모든 내시경적인 수술 방법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TURP 또는 홀랩 같이 이제 정통적인 내시경적인 수술 방법들의 소변줄도 한 3일 정도, 3일 미만 이제 체크 거치를 하게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전립선을 뚫어주더라도 전립선을 없애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달이 된 다음에 이제 조직들도 붓고 소변줄을 이제 아주 일시적으로 거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회복한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시경적인 수술들은 이제 3일 미만으로 이제 거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리튬은 조금은 더 그런 소변줄을 거치해야 되는 그 기간이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금 크기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정도 유지하고 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4회 이상 침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찌를 때마다 대부분 이제 하루 정도 돈여관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일에서 한 7일 정도 돈여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좀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난 이후에 이제 소변줄을 저희가 이제 뽑게 됩니다. 이제 뽑게 되면 이 수증기 에너지가 전립선 비대 조직에서 점진적으로 작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그런 배뇨통, 그런 요도통,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저희가 약물 치료를 이제 해서 그런 증상들이 극복이 되게끔 이제 도와드리고요. 이 내시경적인 수술들 이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이 홀랩이나 TURP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수술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소변이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TURP나 그런 홀랩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빈도수가 한 4% 미만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시 소변줄을 꽂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리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리튬을 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소변이 조금 이제 전립선이 확 부으면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돈요관을 이제 빼고 난 다음에도 다시 아주 짧은 기간 재삽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요로 폐색이 조금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혈뇨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고, 또 요로 감염이라든지 이제 일시적인 그런 경미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6주 정도 이후에는 리튬 수술 받고 나서는 그런 경미한 합병증들은 다 극복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경미한 합병증들이 걱정이 돼서 해야 되는 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선 리줌 수술 이후에 어떤 성기능 장애라든지 역행성 사정이라는 같은 이제 그런 누정장애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확률로 한 2% 미만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시경적인 수술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우리가 환자들의 전립선 상태나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TURP나 홀렉 같은 그런 방법들도 역행성 사정이 잘 생기긴 하지만 어떤 발기력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성장애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에 맞게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해서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리줌은 정통적인 내시경 방법들보다는 그런 누정장애는 확실히 덜 생기게 됩니다. 리줌 수술은 이제 다른 내시경적인 수술과는 좀 다르게 좀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경미한 효과들은 6주에서 8주서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3개월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치료 효과를 판정할 때는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는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치료 효과들이 모든 내시경적인 방법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선은 요속이 좀 좋아졌는지, 그다음에 잔뇨가 남았던 분들은 이제 잔뇨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지, 세 번째는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하는 이제 IPSS라는 점수가 좀 호전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통적인 내시경 방법도 그렇고 리즘도 그렇고 상당히 모든 면에서 효과가 좋다고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